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산타가 되어서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 꼭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트렌드북을 많이 볼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트렌드를 궁금해할까? 이런 트렌드를 왜 알아야 할까요? 네,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없겠지만 2021년이 벌써 다 지나갑니다. 11월쯤부터는 이제 서점가에 트렌드에 관련된 책이 깔리기 시작하거든요. 직장인들이 이제 내년도에 사업 계획서 어떻게 쓰지, 내년도에 전망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런 책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2022년이라고는 하지만 책이 11월에 나오려고 하면 아무리 늦어져도 9월에는 다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봄부터 이제 준비를 한다고 치면 사실은 2022년의 트렌드라기보다는 2021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리해주는 트렌드다. 최소한 올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면 내년에도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또는 올해는 이랬으니까 내년엔 약간 방향을 틀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이런 트렌드북을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트렌드북을 많이 볼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트렌드를 궁금해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주변의 트렌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메가 트렌드라는 게 되게 확실했어요. 예를 들면 30대 어떤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은 보통 요즘은 이런 프로를 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전형성이 조금 있었는데 세상이 워낙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어떤 취미나 이런 것들도 너무 달라지니까 내가 이걸 좋아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이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고, 예전에는 거실에 TV가 있고 온 가족이 그 TV를 보는 것처럼 메가하게 이렇게 뿌려지는 방식이었어, 트렌드라는 게. 근데 이제는 내가 아무리 재밌게 뭔가를 보고 있더라도 그것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영원히 모르는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라는 그 예능이 제 주변의 또래 여자들한테는 되게 유행했거든. 정말 재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확인을 했더니 시청률이 5%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세계인 거죠. 그러니까 나의 트렌드를 남이 모르고 남의 트렌드를 내가 모르니까 사람들이 점점 정리된 방식으로,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뭔데요를 궁금해한다는 거. 그리고 예전에는 네가 이걸 좋아하면 나도 보통은 좋아하거나 건너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이제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너무나 파편화되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이런 트렌드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030의 카드 결제 내역을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카드 내역이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보니까 이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분석이 되었어요. 라는 식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트렌드서가 점점 각광받고 있고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한 게 바로 이 트렌드북의 첫 번째 소개되어 있는 키워드입니다. 나노 사회라는 거예요. 자꾸만 파편화되고 극소 단위로 커뮤니티화 되어 가고 있으니까 내 트렌드를 얘가 모르고 얘가 좋아하는 걸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트렌드가 된 것을 얘들도 다 알아버리면 이건 이미 트렌드가 아니야.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 그런 식으로 너무너무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이요. 점점 더 그리고 그렇게 될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첫 번째 트렌드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벼락거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되게 웃기죠? 벼락부자의 반대말이잖아요. 벼락부자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건데 벼락거지는 하루아침에 내가 가난해진 거예요. 이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죠. 나는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있었을 뿐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가난해졌다라는 말을 올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머니러쉬예요. 사람들이 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작년부터 올해까지만 해도 출판계에서 돈을 소재로 하는 책들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많이 됐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월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제 왜 월급만으로 부족하냐, 사람들이 소비하는 기준 같은 것들이 되게 올라가 있기도 했고 눈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것들로 자산을 증식하는 사람들이 보면서 아, 내가 가만히 있으면 가난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월급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내가 뭔가 엔잡을 해야겠다, 또는 나의 가치를 키워서 나를 브랜딩해서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을 키워야겠다, 또는 머니 파이프라인을 늘려서 내가 뭔가를 더 해야겠다, 또는 내가 조금이라도 가진 자본에 대출을 해서 뒤에 더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득템력이라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애플이라는 브랜드를 되게 좋아해요. 이번에도 아이폰 13이 나왔잖아요. 애플 매장에서 아이폰을 받았는데 그 직원이 저희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좋으세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뭔가 어떤 상품을 내가 샀는데 직원이 나한테 축하드린다는 말이 되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축하드립니다라는 게 우리의 제품을 사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려요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야, 요즘 마케팅 진짜 희한하게 한다. 돈만으로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새로운 마케팅 기법이구나. 실제로 그리고 제가 또 얼마 전에 백화점에 갔어요. 명품 매장 딱 들어갔더니 직원이 저를 막아서요. 예약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좀 너무 당황해서 구경도 예약을 해야 돼요? 이랬더니 이미 오늘치 예약이 끝났대요. 오전이었는데. 사는 것도 아니고 구경만 하려고 해도 이미 아침에 오픈런을 해서 번호표를 뽑아서 구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돈이 있다 해도 살 수가 없어요. 번호표를 뽑은 상태에서 가더라도 살 수가 없어요. 유명 브랜드일수록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브랜드에 충성심이 있느냐를 테스트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되게 인기 있는 모델을 보여주지 않아요. 처음에는 액세서리 같은 거 있죠. 작은 명함 지갑이나 이런 걸 사서 나는 정말 이걸 살 수 있는 구매력도 있고요. 이런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걸 증명해야 하지만 특별히 보여드려요. 정말 축하드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에르메스나 나이키나 애플이나 이런 브랜드들이 점점 구매력은 당연하고요. 플러스 알파를 보여주시면 제가 이거를 팔아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사게 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야. 최근에 마케팅 기법 중에서도 한정판 되게 많이 만들거든요. 일부러 한정판을 그렇게 많이 만드는 거예요. 이걸 내가 산 거를 내가 축하받는다는 느낌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거죠.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트렌드를 왜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겠어요? 이 김난도 교수가 대표 저자인데 김난도 교수가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떤 트렌드를 가질까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기업의 직원들이겠죠.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더 우리의 상품을 더 잘 소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최소한 속지 않겠죠. 내가 안달나게 만드는 것이 일부러 번호표 뽑아오세요라고 하고 축하드려요라고 하는 어떤 방식 자체가 우리에게 내가 이걸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걸 사면 돈 그 이상으로 내가 뭔가 인정받은 사람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노린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바른 생활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람들에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가 장기화되었잖아요. 코로나가 초기와 중기와 후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굉장히 달라졌대요. 사람들이 코로나 초기에는 시간을 죽일 수 있는 몇천 번 커피 저어서 만들기 이런 게 되게 유행했대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불안해진 거죠. 자율도가 높으면 사람들이 행복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자율도가 오히려 높으면 사람들은 되게 불안해져요. 내가 이렇게 시간을 써도 되나? 다른 사람들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규칙을 만들게 돼요. 자기만의 규칙. 제가 지금부터 뭔가 어떤 목표를 잡아서 뭔가를 할 건데요 라는 식으로 공표를 하고 그거를 시행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바른 생활을 하는 어른들, 루틴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러스틱 라이프, 코로나 이후에 단독 펜션이라든지 사람들과 이렇게 별개로 좀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여행지가 굉장히 각광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카페 보면 예전에는 바다 뷰가 되게 멋있다 그랬는데 요즘은 논밭 뷰가 되게 핫하다 이러거든요. 시골스러운 것들이 점점 더 핫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헬스 플레저, 건강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더 하고 있다는 거. 엑스니지 100이라고 하는 X세대가 실제로 더 중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감 테크, 가상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내가 실제로 그것들을 체험한 것 같은 느낌을 주게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점점 더 사랑한다. 그리고 라이크 커머스, 내가 쓰고 나니까 좋아서 그거를 더 애정하게 된다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이 사람이 홍보하는 걸 한번 사볼까? 이런 식으로 라이크를 하는 기반으로 뭔가를 사게 된다는 것이죠. 내러티브 자본, 스토리텔링의 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테슬라가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주가를 가지고 있느냐? 테슬라가 주는 이야기거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다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의가 아니잖아요. 이 책을 만드신 분들 예의도 아닐 뿐더러 대략 어쨌든 이 10가지가 이런 이야기다라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이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트렌드를 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다 내가 아는 이야기들이네 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뭔 소리야 정말 너무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셨어요? 이 트렌드라는 건요 동시대를 살고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이게 지금의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먼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가 윌리엄 깁슨 이런 말을 했거든요.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다만 균등하게 모두에게 와 있지 않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만 이런 트렌드를 왜 알아야 할까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나아갈 방향을 조금 더 정교하게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빅데이터 전문가인 송기령 부사장이 최근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책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 내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해도 다른 이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라면 언젠가는 나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변화를 미리 보는 마음으로 한번 이런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한번 경험해 보면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살면 좋을까, 어떻게 세상이 변하고 있지, 이 세상의 변화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를 생각하시는 분에게 이 손기령 부사장의 이 말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의 네트워크화로 이제 변화의 삶은 현생 인류의 숙명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변화의 속도에 발을 맞추는 것까지가 우리 과제입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면 공감을 얻지 못하고 너무 늦게 움직이면 새칭 꼰대라 비난받습니다. 쉽지 않은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일단 도전하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하지 말고 세상의 변화에 내 몸을 맞추는 과정을 성실하게 치러내시길 바랍니다. 성실은 의미를 밝히고 끈기 있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근면은 생각이 배제된 성실함이고요. 앞으로의 시대는 생각 없는 근면이 아닌 궁리하는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라고 책 제목을 지은 이유입니다. 그 방향이 맞다면 속도가 더 당겨지거나 늦춰질지언정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그러니 방향을 생각했다면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부터 움직이면 됩니다. 지금 시작하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내년에 검은 호랑이의 해래요. 호랑이의 해를 맞이하면서 내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굉장히 불안하시다면 과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년에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조금씩 더 틀어볼까? 라고 한번 자기의 방향을, 자기의 관점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보시는 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문정답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산타가 되고자 제가 선물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카카오톡에서 돋보기 버튼을 눌러보세요. 거기에서 정문정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를 해주세요. 그 후에 저한테 채팅으로 여러분의 인생 문장을 보내주세요. 출처는 꼭 함께 적어주세요. 여러분에게 힘이 된 문장, 여러분에게 위로가 된 문장을 저에게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30분에게 선물을 보내드리게 될 건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보내주신 인생 문장은 제가 정문정답에서 낭독도 직접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카카오톡 세 번째에 있는 눈 모양 아이콘이 카카오뷰라는 서비스인데요. 여기는 카카오톡에서 다양한 시선으로 큐레이션이 된 콘텐츠를 보실 수 있어요. 저를 구독을 하시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글이나 영상도 보실 수 있거든요. 혹시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 정문정 채팅을 누르셔서 고민을 보내주셔도 저희가 정문정답에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여기서도 만나요.